그런데 자기 잘 가? 자기도 푹 쉬어.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? 아내는 어디로 가고? 남편은 또 어디로 온 거예요? 어머 이거 수상하다 수상해. 딱 봐도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 같은데. 어우 정말 궁금하다. 응? 안락한 1인 소파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느긋한 시간을 누리는 남편? 안녕하세요. 나만의 보물섬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된 강큰 남편 이연석입니다.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가사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일도 있는데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. 근데 그 워라벨을 저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집에 와서 또 다른 이제 집안일을 또 해야 되니까. 그러면 저한테 이제 남는 시간은 한 밤 8시, 9시 이때서부터인데 또 다음 날의 일을 위해서 또 일찍 자야 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너무 돌더라고요.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나를 좀 사랑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. 아니 이게 오래된 주택가에 동굴이 어디 있단 말이지 이게? 벽돌집이 동굴인가? 여기 독특한 집이 하나 있네. 빨간 벽돌집들에 둘러싸인 하얀 집 한 채? 마치 이게 이 라운드가 사람을 푹훈히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침한 동굴이 아니라 따뜻한 동굴 같은 느낌이 이 집인가 본데. 소장님 여기입니다. 아, 예. 동굴 주인분이시구나. 얼른 들어오세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네. 네. 혼자 사는 집보다는 가족이 살 것만 같은데 지금 혼자 나오셨네요? 가족들은 다른 곳에 다 있고요. 저만 지금 여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. 네? 그러면은 집을 나오셨다는 건가요?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. 아, 좀 이상한데? 이상하죠? 아니, 그러면은 지금 집인데 네. 가족들은 살고 있지 않고 예. 혼자 살고 계시는데 가족들도 가끔 오신다. 네. 전 자연인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자연인처럼. 아. 도시인처럼 혼자서 저만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한번. 아니 그 꿈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집 한 채를 따로 지었단 말인가요 지금? 대부분은 야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부부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닌데 난 나 혼자 살 건데 그때 다들 반응이 다 이거 그게 돼? 와이프가 허락했어? 이 질문만 수십 번 받았습니다.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줘. 와이프가 하라 그랬어. 아이 이런 허락을 대체 어떻게 받아시오? 일단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최대한 힘들어 보이고 집안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남는 시간에 맨날 TV를 트는데 혼자 사는 거 그다음에 자연 속에 가서 사는 거 섬에서 혼자 사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계속 봐요. 계속. 그래서 와이프가 보면서 짠했겠죠. 아유, 쟤 안 되겠다. 그 정도로 딴 살림을 허락했다니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나 본데요. 아니면은 포기해버렸거나. 오. 이건 뭐야, 이거? 오락기예요? 어렸을 적에 저희가 많이 했던 게임기를 갖다 놨습니다. 이건 이 박스는 또 뭐죠? 이거는 노래방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니 어릴 적 문방구 앞 추억의 오락기부터 리모컨 쟁탈전 필요 없는 혼자만의 TV 그리고 가정용 코인 노래방까지 어머 이거 정말 못 말린다 이 남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참 그야말로 황금 동굴이네요.
근데 여기 문득 들어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이게 뭔가 놀이섬이라고 적혀져 있네요. 저 혼자서 놓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? 우리 소위 말하는 XS 랜드 같아. 어디 그죠? 정말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는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. 어머마, 제자들도 볼 텐데 괜찮겠어요? 그런데 아우 스트레스가 확 풀리긴 하겠다. 그야말로 어른이 들인 랜드로군요. 안녕하세요. 어? 남편에게 이런 해방을 선사한 아내. 어떤 분인지 안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요. 아니 전 이 놀이섬을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누가 컨펌을 해준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.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. 신랑이 하고 싶은 거 좀 자기가 해보라고 얘기했었고 이 놀이섬 이름 지을 때도 둘이 같이서 같이 이렇게 이름 지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통 크게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까지. 아니 평소에 어떤 남편이길래요? 나가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남편들과 다르게 좀 많은 일을 해준다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.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에게 원하는 거 하나쯤은 많이 원하는 거를 하나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.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사람. 무덤덤한 성격의 민정 씨와는 달리 연석 씨는 애정 표현도 풍부한 사랑꾼이었다네요. 저는 처음 만났을 때도 신랑이 해맑은 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세상 고민 없어 보이고 그냥 밝아 보이고 그랬는데 저는 일 잘하는 모습 하는 남자에게 약간 매력을 느끼는데 신랑은 거의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완벽한 스타일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거의 백과사전이에요. 딱딱 나오는 게. 자기 관리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 저희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사랑해요. 아닌가? 그림이 주책받았어. 맞겠지. 아내가 반한 그 완벽주의적 성격이 스스로를 숨막히게도 했답니다. 일과 가정 모두 늘 100점을 추구하다 보니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. 저는 일단 책임감에 대해서는 좀 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.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원래 그렇게 태어났었고 완벽하지 않으면 좀 약간 불안해요. 그 시기 때가 최고치였죠. 부모님, 그리고 우리 애들, 그다음에 직장. 이 세 개가 가장 최고치였을 때였어요.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. 그래서 이제 결국엔 병원을 갔죠.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는 길게 먹으라 이제 공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느 순간인가 그 밝은 게 약간씩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살면서 좀 받았어요. 반짝임을 잃어가던 남편을 위해 고심 끝에 아내가 내린 처방약이 바로 이 집. 다 내려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절실하다 판단해서였죠. 아니 지금 제가 키가 좀 180이 넘는데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는 여성분 키 맞춘 게 아니에요.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이 주방하고 화장실이었어요. 청소를 할 때도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곳이 주방과 화장실입니다. 사실 아까부터 집이 온통 하얀색이라 관리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완벽주의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었구만요. 일단 신랑이 한번 훑고 가면 집이 제가 청소했을 때랑 수준이 달라요. 부엌, 거실, 화장실이 싹 바뀌어요. 무선 청소기도 청소를 하고요. 청소기 필터까지 청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세탁기 필터도 청소하고요. 청소 빼고 그다음 청소 빼고 밥 해주죠. 먹고 싶은 거 뭐 있냐 물어보고 그러면 장 봐가지고
장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장도 봐놓고 음식도 해주고. 딴살림을 하는 지금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인 건 여전하다는데요.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놀이섬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. 매일 퇴근 후 아파트에 들러서 식사 준비부터 빨래, 청소까지 싹 맞춰놓고 놀이섬으로 복귀한다니 자유를 누릴 자격 충분합니다. 그런데 아파트에 집까지 돈이 다 오서 나서 사 놓으면 언제든 꼬박꼬박 갚는 건 자신 있거든요. 빚 갚고 이런 거. 그래서 그런 거는 갚아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이 집은 신랑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것은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랑이 살고는 있으나 어차피 우리는 아이도 둘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더라도 집을 나중에 저희가 없을 때 주더라도 둘이에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을 저한테 계약하자 그랬으면 전 안 했죠.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어차피 망할 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아니 어차피 죽어서 다 뭐 흙으로 돌아가고 원소로 돌아가고 그럴 건데 굳이 왜 그거를 내가 10원을 더 모았니 뭐 1,000원을 더 모았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더 편해요. 네 진짜 어차피 망할 지고 각자 좋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. 지금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봤는데 방이 안 보이네요, 근데? 네. 방이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래요? 네, 근데 조금 먼 데 있어요. 저쪽으로 가시죠. 여기 현관? 아까 현관 쪽이었는데?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집이 놀이섬이잖아요. 네. 근데 섬에도 사람이 물먹을 만한 그런 개울물들이 있겠죠. 어쩌면 발상도 소년 같으셔. 아내가 남편의 이런 점에 반하셨던 거군요. 아이고. 그러면은 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네요. 아, 그렇죠. 양발 젖겠는데. 알겠습니다. 다 청소했어요. 그냥 전 다리가 기니까 네.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. 으쌰. 동심의 공간이로구만요. 응? 개울물 건너 침실은 침구까지도 역시나 눈부신 화이트. 취향 참 확고하시다. 굉장히 햇볕도 아주 따스하게 잘 들고 잠이 아주 잘 올 것 같아요, 저 같으면. 네,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. 특히 창 많이 내놨고요. 그다음에 보통 베개를 저희가 벽 쪽으로 두잖아요. 저는 다르게 그러면 밤에 누우면 하늘도 볼 수 있거든요. 침대가 보통 그러면은 퀸 사이즈는 가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슈퍼 싱글인 것 같아. 저한테는 너무 화이트라서 이게 눈부셔요. 그래서 잠을 여기 오면 좀 많이 설쳐서 잘 못 자요. 전 아파트가 좋아요. 굳이 경치는 잠깐 카페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벌레도 싫고 이렇게 햇빛 많은 것도 싫고 집에서 먼 것도 아니고요. 여차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는 그 아파트 가서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아이 등교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직장 갑니다. 그리고 이제 하교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집으로 오거든요. 뭐 애들 등하교도 오빠가 여기서 가는 게 힘들면 제가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바로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즐거워요. 손님들이 오셨네. 왔어요. 아유, 왔어. 안녕하세요. 고생했네요 오늘하고. 친한 동료 교사들이랍니다. 줄 건 없고 커피 한 잔. 이 집이 남자 선생님들의 공식 아지트가 됐대요.
나중에 셋이 또 노래 품평회 한번 해야지. 예. 밤에. 소리가 돌아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와야 돼. 나와서 점수 내기. 누가 봐도 파격적인 연석 씨의 딴살림. 같은 남자로서 처음에 어떠셨나요? 거기서 집을 또 생활을 하고 여기는 약간 아지트식으로 잠깐 쓰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상주를 하신다는 거여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독창적이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도 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살짝 얘기를 꺼내봤는데 저는 씨알도 안 먹겠고요.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노는 걸로 좀 타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혼당해. 아이고 그러면요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죠. 어휴. 2층 테라스 공간도 혼자 아늑하게 광합성하면서 멍 때리기 참 좋겠다. 굉장히 밑에랑 공간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뭐 요즘 이게 그 디자인 블록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좀 있으니까 굉장히 안온하고 마치 그 테라스라는 느낌보다 마당 같은 느낌이거든요. 바깥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뭐 처음에는 뭐 루버도 생각을 했었지만은 건축사님이 이렇게 큐블럭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해놓고 화이트로 칠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이건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이거 보니까는 이게 뭔지 그러게 또 무슨 엉뚱한 발상의 결과물일지.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 천창을 갖고 싶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평지붕이란 말이죠. 근데 방이나 거실 쪽에는 전선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 출구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돼 있더라고요.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천창에 대한 로망을 이렇게라도 기어이 풀었답니다. 저는 취향이라는 게 별로 없고 뭘 고를 때 잘 못 골라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매번 늘 새롭게 좋아하는 게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. 보고 있으면. 이걸 했어요? 그러면 다음에 또 생겨요. 또 생기고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계속 저렇게 새로운 것에 좋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지?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재밌어요. 그 아파트라는 구조가 아주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하긴 했는 건 분명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좀 집에 대한 어떤 그 가구수에 대한 개념이 일단 바뀌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에 더불어 이제 가족 간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주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작업 공간일 수도 있고 가족과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이번 이 집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솔직히 처음에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더랬죠. 그런데 쭉 지켜보다 보니 점점 그래 끄떡이게 되는군요. 저는 모든 부부가 서로 각자를 인정을 하고 서로의 역할에만 충실한다면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. 예. 안 좋은 점은 일단 뭐 이렇게 난방비, 전기세 다 곱하기 2로 나가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기에 이런 평화로운 딴살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? 언제나 함께보다 때로는 따로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게 더 깊은 사랑이겠죠.